그냥 노화는 자연스러운 거고 하나의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죠. 괜히 많은 사람들이 노화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학 뭐 공부하고 리서치하는데 사실 뭐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볼 때 나이보다는 내가 하는 게 조금 힘이 들다, 일이 붙이다, 겉으로 보이는 거면 시력이 좀 안 좋아진다, 또 귀가 좀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거 자연의 흐름 중에 하나가 노화라고 보는데 조금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럭저럭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청력이 나빠지면 전기 쓰고 그런 걸 괴로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럭저럭이라는 그 인생관을 꼭 갖길 원해요. 그때 건강에 있어서 젊을 때 비교하거나 나을 비교하지 마시고 그럭저럭.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헬스 시간으로 여러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전에는요, 야, 저분 어떻게 돈이 저렇게 많을까? 혹은 야, 저분은 저렇게 권력이 있냐, 이런 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야, 어떻게 나도 저렇게 되는 방법 없나, 이런 궁리도 하면서 세월을 지낸 적도 있는데, 요즘은 야,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실까, 저 연세에. 그런 분들을 보면 야, 나도 어떻게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훨씬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건강이 그만큼 돈, 명예, 권력보다도 중요한 걸 이제야 깨닫게 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일면식도 사실 그냥 이렇게 대면하기는 처음이지만 방송을 통해서 뵐 때마다 나 저 박사님처럼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한번 모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딱 화면에 비치는 박사님 얼굴 보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맞아.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이러시면서요, 지금도 80 연세에도 현역 의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윤방부 연세대 명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뵈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건강하시고 올해 죄송하지만 연세가 한국 나이로 83이 맞죠? 네, 사실은 자녀분 나이가 저하고 별 차이가 안 나니까 네, 아버님 뻘이시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연세신데 어디 밖에 나가면 그냥 한 몇 살 더 올라는 선배님이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의사가 꿈이셨어요? 학생 때부터? 그렇죠. 사실 우리 세대는 가난했어요. 예. 아마 우린 국민학교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국민학교 그때부터 밥 먹고 다니는 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대개 이제 한 번 먹고 하루 굶고 하는 식으로 가난한 시대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우리 때는 좀 자랑은 아니지만은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갈 때부터 전국 시험이 있었어요. 그럼요. 중학교도 시험 봐서 가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때 모든 사람의 희망이 서울중학, 경기중학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서울중학을 가서 서울중고학교를 다니는데 그 다양한 경험을 내가 지금도 제일 감사하는 게 서울중고등학교 교육이에요. 네. 첫째, 그 어려운 와중에도 영국의 이튼 스쿨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제일 앞에 서야 된다. 애국심에서 운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또 이제 서울고등학교 나가고 어느 길을 갈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저는 사실 인문과적인 좀 탤런트가 있다고 봤어요. 원래가. 근데 그때 유엔 총회의 외교 장관들이 하는 걸 갖다 우연히 좀 어서 봤는데 내 기억하기엔 영국의 그 외무장관 이름은 기억 못해요. 근데 소련의 외무장관 내 기억해. 비신스키라고. 어릴 때 기억입니다. 둘이 대화를 하는데 그 영국 외무장관한테 비신스키가 막 악유하고 뭐라 그러니까 영국 외무장관이 그래요. 너는 죽었다 깨나도 나처럼 의사는 못 된다. 그 사람이 의사 겸 외무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신스키가 좀 그런데 속으로 야 이거 의사도 하고 뭐 외무장관 다 하는구나. 어릴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웅변을 잘했어요. 웅변 선수 생활도 그래가지고 야 그 이왕이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의사 하면은 직업이 완전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원하면 뭐든지 그 연구영창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의사를 했죠. 그리고 또 의사를 안 하려고 저희 버티다가 그 생각해 보니까 의사하면 그 다음에 그 기본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네. 지금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83세신데 지금도 진료 다 하시고 의사로 그럼요. 활동하고 계시죠? 네, 저는 뭐 전문의를 미국서 했습니다. 예. 미국서 유니버시티 미네소다 전문의 해가지고 예. 이제 나와가지고 한국서 일한 지금까지 꾸준히 환자 진료 그걸 제 그 일의 첫 번째로 네. 하고 있으면 뭐 감독 도장 찍은 것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환자 입원시키고 외래 환자 보고 풀타임으로 그렇군요.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의대 동기생 중에 아직도 그 박사님처럼 풀타임으로 의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마침 그 세브란스가 전에는 그게 무시험으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요? 예. 대학 시험 안 보고 그냥 성적 좋으면 들어가세요. 아, 예. 무시험으로. 내신 성적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서울대학은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잘못하면 떨어져요. 시험 못 치고 그런데 농담이지만 그냥 저 세브란스는 그냥 자기 총소심이 들어갔는데 72명이 입학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소위 리타이어하는 사람은 한 2명? 아. 네. 근데 한 친구는 개업을 하고 예. 저는 이제 지금도 병원에서 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들 중에도 그 일하는 친구가 거의 동기들은 없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네. 건강을 좀 챙기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동기생 2분이신데 이건 여담입니다만 요즘은 의사가 정말 인기 직업이고 뭐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해서 저 이제 어느 대학부터 어느 대학까지 줄 세우고 다음에 전자공학과 간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피부과, 안과 이런 데 가려고 그렇게 늘어야하는데 그래요. 박사님 그 의사 되실 때는 어떻습니까? 풍경이. 우리는 예. 의과대학이 전국 1등이든 지금 같지 않았어요. 예. 그 내가 서울중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그 인류 예. 보면 과중심으로 학교를 갔어요. 예. 제일 공부 잘하는 수재가 화공과를 갔어요. 공대. 화공과? 공대 화공과. 그때 보면 1등이 전부 다 공대 화공과예요. 예.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게 공대, 뭐 서울공대죠. 예. 기계과, 뭐 건축과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은 예. 서울의대 세브란스 예. 이렇게 가서 서울공대 화공과 친구들 우리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 1등 수재들이 서울공대 화공과 우리 땐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새 예. 사실 그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공부 잘하면 의과대 오는데 예. 그러지 말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올 때 예. 머리 쓰는 뭘 크리에이션하는 의사는 뭘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갖다 쓰는 거지. 그런 분야를 갔으면 좋겠어요.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의대 들어가서 전문의 될 때는 어떤 과가 가장 가고 싶은? 사실은 네. 저 요새 얘기하는 건 과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건 저 그걸 안 밑에 갔어요. 없는 거로 알았지. 뭐 무슨 제 주로 그때는 우선 제일 한 게 그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들이 내과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또 외과를 갖고 외과. 그다음에 요즘 산부인과를 기피한다는. 갖고 그다음에 소아과를 갖고 내외산소를 갔어요. 완전히 요즘 기피하는. 그럼 요즘 바로 그거에 의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나머지 그냥 그 사실 의사 중에서 메이저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이상하게 그 메이저가 아닌 게 물론 바뀌어요. 좀 더 weekend wane 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우선 힘이 안 들고 좀 뭐 힘이 안 되면 미안하지만 그리고 좀 그 효율이 높은 경제적인 이런 데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사실 의사라는 건 환자와 더불어 사는 인생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의사가 환자 그럼 밤에도 깨서 가는 걸 그럼요. 최고의 덕목으로 네. 알고 살아야 되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사실 걱정이에요. 제 선배님도 아주 대선배님인데 산부인과 의사를 하셨어요. 개업일을. 네. 가족 휴가를 못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다가 네. 불려 들어오고 가다가 불려 들어오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의사의 최고의 그러니까요. 덕목이었어요. 당연한 거 네. 그렇게 배웠고. 근데 교수님은 과를 하나 만드셨더군요. 가정의학과를 예. 처음 만드신 분으로 유명하신데. 예,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환자 보는 의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예방의학을 했어요. 네. 예방의학은 행정적이고 그러니까요. 의료의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박사학위를 좀 빨리 했어요. 1972년도에. 그러니까 한 20대에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러네요. 그때 또 한번 그거로 날렸어요. 예. 최초 젊은 최연소 박사. 박사.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우연히 저 빈민촌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때 빈민촌은 그 돈이 없는 분이 많았어요. 예. 청계천, 저 신설동, 예. 그 다음에 그 연희동 예. 이런 그 판자촌인데 연희동에 그 우리가 들어가서 도와야 되는데 갈 의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판자촌의 의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판자촌의 의사를 하다 보니까 그 행정적인 그 제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뭐 배가 좀 복수가 차서 오고 애기 배 날아오고 뼈 부러져서 오고 외상당하고 막 그 상처 입고 막 그렇죠. 이런 분들이 오는데 예. 이게 만능이어야겠어요 의사가. 예.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의사가 이게 잘못 소위 크리플드 닥터다. 내가 이 병실 의사가 아니냐. 예. 전지전능을 못하니까 예. 전지전능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허. 판자촌에 일을 했어요. 예.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 그 내가 하는 판자촌 그 저희 헬스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모국 외국 사람들에게 다 나한테 보냈어요. 무슨 걸 하든지 간에. 예. 그래서 내가 있는 데서 월드뱅크에 그 우리나라가 론을 신청했어요. 예. 근데 그때 그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서 빈민촌의 의사로서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디스커스 하는데 뭐 거기 뭐 빈민촌은 길이 없고 불이 없고 먹을 게 없죠. 거기서 그냥 그 일을 하니까 나보고 너 어떻게 여기서 일하냐 그래서 의사로서 열심히 재밌게 하는데 하나 내가 큰 죄를 짓는 건 뭐냐면 내 실력이 없다. 의사로서. 더군다나 하나만 해가지고 소용이 없더라 여긴. 그리고 여러 명 가야죠. 그냥 다 그냥 맞아요. 해야 되는데 이런 과가 없지 않느냐 한국에. 아니 어떤 건 싫어도 내과하고 뭐 피부과하고 따로따로 해야 되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걸 좀 하고 싶은데 고민이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자기가 그걸 미국에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교수가. 네. 제가 유니버시티 미네소다에 바로 그걸 하는 교수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패밀리 메디슨이래요. 거기는 그게 있었군요. 예, 그분이 있었죠. 이 패밀리 메디슨이 도대체 뭐냐고 처음 들으니까. 이제 그러고서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난 보건학교 더 나가겠다 하는데 그분들이 떠나면서 레코멘데이션을 했어요. 한국 정부에. 연세대학 의대나 서울의대 교수 중에서 이분이 미국 가는 자격시험이 있어요. ECFMG라고. 네. 합격하신 분이 원하시면 패밀리 메디슨을 갖다 레지던트를 하게 드리겠다. 이렇게 레코멘드 그걸 만들어라. 근데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 이미 서울대학교 세브란스 교수 다 돼 있고 자기 전문대 거기 가서 언제 인턴 레지던트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어플라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우리 저 세브란스 학장분이 내 저 예방 의사인데 윤근 호에 갔더니 그때는 뭐 교수님 말은 무조건 따라요. 뭐 퀘스천도 안 따라요. 우리 때는 뭐 무슨 얘기로 뭐 저 선생님 말씀 혹은 뭐 그냥 저 바이블이죠. 끝난데 윤근 네 자네 그 미국 가는 이셰이 붙었나? 그게 붙었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잘 됐네. 자네 미국 가게. 저는 합킨스에 가서 지금 이제 보건학 박사 할 텐데요. 존스 홉킨스. 아니 가. 네. 그게 뭡니까 선생님? 나도 몰라. 그분도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라 이거예요. 플라해서. 야. 아이고 그럼 알겠어요. 좀 시간 좀 한 달만 여유 주십시오. 네. 뭐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뭔지. 근데 도서관을 갔다고. 패밀리 메디슨이 뭔지 말이지. 근데 지금처럼 안 되고 옛날에는 도서관에 가 책을 일일이 찾아요. 인덱스 메디쿠스라고. 네. 그 패밀리 찾아가지고 딱 봤더니 미국의 저널 에디토리얼에 나오는데 패밀리는 뭐라고 썼냐면 그 홀리스틱 아주 인간적인 네. 컴프레hen시브 그런 포괄적인 네. 그런 의료다. 네. 그래서 난 이게 무슨 철학인 줄 알았다고 사실. 이 뭔 줄 알을 거니까. 네. 근데 레지던트를 한다니 참 희한하다 네.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 ECFMG 해서 그걸 가지고 어플라이를 해서
유니버시티 미네소타에서 12명 중에 나를 하나 뽑아준 거죠. 이제 봐준 거죠. 네. 그리고 레지던트 인턴이 된 거예요. 미국 가서. 그게 뚝 내렸더니 첫 번째 로테이션이 응급실이에요. 언제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갔더니 막 그 내 밑에 인턴 레지던트 학생들 쫙 있고 상급이 있는데 환자가 밤 12시에 미국은 바빠요. 12시부터. 그 바가 막 해가지고 총 쏘고 뭐 환자 막 생기거든요. 그렇죠. 들어오는데 나만 쳐다보고 있어 이러고 밑에서. 내가 다 그걸 지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고 있었더니 you get away 하더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별명이 미스터 스토피드예요. 어휴. 별명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 예, 뭐그 친구들은 나를 미국 인디안으로 알았어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우리처럼 생겼거든요. 약간 예. 예, 뭐 생겼지. 예. 걔는 외국인 의사가 와 있어서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동료들은 네. 그 내 데려간 의사는 알지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깊이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시작해가지고 한 경험을 하는데 근데 또 하나 내 재미있는 에피소드 뭐냐면 당직을 하잖아요. 코람은 이제 그때가 안 해도 우리 70년대 초반이니까 한국 가난할 때예요. 그렇죠. 의료가 아유. 그저 주사바늘 갈아서 쓸 때예요. 예. 미국은 다 일회용으로 다 지금처럼 할 때인데 당직을 하는데 간호사가 콜이 왔어요. 간호원이. 에이 그래서 뺑 내려갔더니 What would you prefer? 너 IV 좀 해달래 정맥 주사. 그래서 which you prefer? butterfly or jellico? 나한테 이야 그게 무슨 말이지? 얘들 butterfly 나비 가지고 주사를 놓나? 이 jellico는 또 예. 뭔가?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를 간호원 보더니 Where did you school? You? 너 어디 유니버시티 미네소타로 뵀냐 나보고. 그게 멍하고 있었더니 funny 이것들이 그러더라고. 듣기를 그러는데 나중에 봤더니 주사발목이 나비처럼 생긴 어린이 때 쓰는 거예요. 나비처럼. 그게 butterfly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젤코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주사바늘 넣고 빼잖아요. 플라스틱. 그렇죠. 그게 젤코 회사에서 나왔거든. 그게 젤코라. 예. 그러니 이게 멍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스테이지 소문 난 거예요. 쟤한테 환자 보내면 간다. 그러고 이제 정말 아주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미국은 또 알다시피 평가를 오픈해서 하잖아요. 그럼요. 교수들 레전 다 있는데 닥터 위원은 he's not ready yet.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대요. 나한테 그 인턴 레지던트로 그리고 크리사이즈가 오더라고요. 그 내가 받아들였죠. 그리고 한 번은 그래서 뭔가 선생이 너 말이야 이게 레지던트는 안 되겠대. 대신 너한테 학생의 프리빌리지를 주겠대. 택하라 이거야. 너 미네소타 의과대 학생으로서 미국은 제도가 페이지 A, B, D가 있어요. 페이지는 한국의 의과대 1학년 기초, 2학년, 3, 4학년 페이지 되고 임상만 해요. 미국 애들이 잘해요. 의과대학 졸업하면 다 해요. 이거랑 똑같이. 그럼 나한테 페이지 D로 넣겠대요. 그래서 내가 사실 간둘라 그랬어요. 야, 레지던트로 가가지고 학부 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조교수였거든요. 네. 한국에서 PhD다. 내가 이걸 왜 하느냐.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당연히 그러시겠죠. 근데 우리 교수가 버글란드가 나한테 그래요. 야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너 뭐 유능하지만 임상을 잘 모르니까 배운다고 생각해라. 기꺼이 가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오케이. 그런데 의과대학생이 됐어요. 페이지 D. 그러니까 가니까 진짜 미국 좀 콜드 샌드위치 이거 집어넣으면 일불 집어넣으면 찬 샌드위치 나오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이제 따라다니는데 담임 선생이 있어요. 우리 미국 한국도 있는데 내 담임이 지금도 기억. 게빈크라고. 게빈크가 나한테 오더니 나보다 어려요. 미국에 자기가 그렇죠. 감염학을 전문하는 교수예요. 근데 참 좋은 친구였어요. 뱅, 네 저 얘기 들었다. 너 미국서 여기 내가 너 기꺼이 도와주마. 뭐든지 임상적인 건. 그러면서 나한테 야, 넌 나보다 잘하지 않냐. 뭐냐면 자기는 감염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없다 이거야. 레프로시. 너는 보지 않았느냐. 한국에서 봤잖아. 그러니까 넌 그런 거 나보다 훨씬 더. 너 장티부스
미국에는 없었거든요. 너 그런 거 다 보지 않았냐? 너 나보다 훌륭하대. 이것만 참고 하라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데리고 다니면서 환자 일일이 정부해주고 도와주고 게이빙크라고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한 6개월쯤 지나니까 평가가 왔어요. 네. 오케이, you do better start. 스타트하라고 다시. 그래 다시 이제 저 프레젠트로. 그러고 보면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그건 난 그 사람들 리스펙트해요. 합리적이에요. 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래 다시 시작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하는데 나는 인생에 그게 도움이 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미국 의과대학을 누가 경험했어요? 나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가르치는데 의과대학식으로 그대로 가르쳤어요. 예. 내가 경험한. 그런데 속으로 참 그때 내가 잘한 게 뭐냐면 그러네요. 조금 늦었지만 그걸 내 택한 걸 잘했다. 그래서 역경수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지금도 어려운 그냥 받아들여요. 어게인스트 안 해요. 근데 그걸 그냥 내가 왜 자존심도 못 되었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가 그렇더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저 이제 끝나 3년 그래서 남보다 1년 더 했어요 레지던트를. 그 소위 말해서 저 드롭아웃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배경이 돼서 이제 한국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의학과라는 걸 나와서 처음, 예. 사실 조금 이제 갈팡질팡해요. 왜냐하면 끝나니까 또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친구들 보니까 뭐 막말로 의사들 달 벌잖아요 미국서. 네. 그래서 유니버시티 워싱턴에서 좀 갈까 생각을 했었어요. 저 시애틀 쪽에. 시애틀 쪽에. 예. 거기가 가정. 근데 우리 교수가 야, 너 그분이 여기 서울대학에 자문 교수로 나왔던 분이 59년도에 소아과 교수. 다시 잘 생각해라. 그래서 와야겠다. 그래서 떠나서 다시 10월 10일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의학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7년 동안 아주 진짜 최고의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음고생 엄청나게 하셨다고.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니까 네. 각과가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8만 명의 의사가 다 반대. 윤방 받는 거 반대라고. 그리고 지금도 그 어느 관청에 가면 나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반대라고 제안해가. 그렇게 7년을 고생했어요. 이게 다 할 수 있는 과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큰 수술 외에는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니까 이렇게 축복이 될 수밖에. 그건 나 이해해요 다른 과를. 그래서 그걸 뚫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렇군요. 7년 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침 개업 의사들이 도와주더라고요. 개업 의사들 중에 모아가지고 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소위 뭐 어떤 그 시스템이나 학문이 도입하려면 3단계를 거쳐요. 첫째 political stage를 반드시 거쳐요. 정치적인 단계. 그게 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다음 행정적인 단계. 기구가 조직되고 하는데 그다음에 셋째 학문적인 단계를 거치거든요. 뭐든지. 그러니까 political stage가 7년 걸린 거예요. 한국서. 우선 전문의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뚫고 저 85년도에 23번째 전문으로 이게 된 겁니다. 가정의학이. 그래서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물론 내가 리더였고 내가 했지만 꽤 많은 분들이 도와서 그 내가 가정의학의 소위 지금 얘기하는 그 멋있는 그렇군요. 한국 가정의학을 만든 사람 이런 타이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한 10,000명 됩니다. 10,000명? 네. 예. 그게 농담으로 전부 다 내 제자라고 내가 농담. 아니 그러시긴 하겠네요. 사실 그걸 안 만들었으면 그 과가 없었을 없죠. 테니까. 네. 예. 이게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건 인간 본연의 욕망인데 이걸 달성하거나 이걸 성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한 100세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노년, 노인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박사님은 본인 스스로를 내가 노인이다, 내가 노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뵙기에도 왜냐하면 뭐 똑같은 일을 하고 또 똑같이 다니고 그리고 또 좀 아직까지 그래도 좀 불러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예. 하나 딱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조금 감사하는 걸 배웠어요. 네.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 그 나이 들었달까 예. 지혜롭다. 예. 그다음에 그 감사하는 걸 내가 배웠다는 게. 그 뭐냐면
전에는 어디서 뭐 부르고 그러면 가렸어요. 이게 어디서 오라는 거야,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무조건 부르면 거기 가요. 그리고 감사하고 진짜 그대로 마음이에요. 네. 예, 그런 게 굉장히 좀 달라졌고 좋게 생각하면 성숙했다 그럴까? 내 나이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냐.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개인적으로 뭐 노인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죠. 정말 꽃으로 성숙했다. 그걸 아마 표현하면 노숙해졌다 또는 제가 나이가 들어섰다 그럴지 모르죠. 근데 이제 뭐 이 노화 과정이라는 게 정신적인 것도 수반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육체적인 거. 네네.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은 좀 저속 노화가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아주 빨리 노화가 되는데 그냥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저속 노화의 케이스의 대표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운동을 하시고 뭐 식단. 제일 이렇게 건강하시게 노년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비결 제일 강한 게 뭔가요? 나는 지금 제일 일하는 거라고 봐요. 일. 네. 예. 일은 예. 건강하지 못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예. 네. 그리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하려고 스태미나도 유지하면 또 하게 되잖아요. 서로. 일하는 거.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사실 저속노화, 노화라는 걸 그렇게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솔직한 얘기로. 예. 뭐 노화가 무슨 저속노화, 고속노화가 있느냐 나 그래요. 늙을 사람은 늙고 네. 안 늙을 사람은 안 늙어요. 왜냐하면 유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전자. 네, 유전자 중요한데 아니 아버님도 그렇게 건강하시죠? 오래 살진 않으셨어요. 일단 네. 내가 환자를 보면 유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나는 노화나 무슨 이론이 많아요. 노인에 뭐 활성산소가 어떠니 뭐 텔로메 나 그거 믿지 않아요. 그냥 노화는 자연스러운 거고 하나의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죠. 예. 그게 무슨 특별한 이론 가지고 난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괜히 많은 사람들이 노화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학 뭐 공부하고 리서치하는데 사실 뭐 나오는 거 없잖아요. 나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이다. 그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볼 때 나이보다는 내가 하는 게 조금 힘이 들다, 일이 붙이다, 뭐 하다, 딴 때보다 뭐 달라 이걸 느끼는 거죠. 특히 만약 겉으로 보이는 거라면 시력이 좀 안 네. 좋아진다, 또 귀가 좀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좀 생각이 빨리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거는 좀 올지 모르지만 실제로 무슨 노화에 대한 이론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자연이 가는 거 아니겠느냐. 난 자연의 흐름 중에 하나가 노화라고 보는데 이 노화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인 거, 신체적인 거, 사회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정신적인 거는 그걸 느낄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뭐 꼭 늙었다. 늙어서 그래. 그건 아니죠. 단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젊을 때 막 도전하고 뭐 따먹고 뭐 이기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내가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서 뭐 조금씩 성장하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뭐 마당에 보면은 고목도 열매 맺고 씨 맺잖아요. 고목이라는 게 나이 드는 나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성장을 해요. 열매 맺고. 뭐 그렇게 그냥 내가 그럭저럭 그렇군요. 살아가면 되지 않냐는 생각 같기 때문에 노화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많이 생각해 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부러우실 것 같아요. 건강의 비결이 일이라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니까 물론 의사 선생님이라고 다 일하는 건 아니지만 우린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는데 이런 분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나는 유전적으로도 좀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관리를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젊었을 때 조금 더 관리하고 내 욕구, 욕망 이런 거 좀 자제하고 그랬더라면 윤방부 교수님만큼은 안 돼도 내가 그래도 내 친구 중에는 좀 건강한 편인데 내가 지금 70대인데도 내가 이렇게 노인 얘기를 듣고 또 실제로 지병이 있어가지고 생활에도 좀 지장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뭐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화를 어떻게 하면 좀 지연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이렇게 그러면 네, 그건 그죠? 훌륭한 생각이죠. 근데 나는 우선 본인 철학을 좀 가지셔야 돼요. 철학. 조금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럭저럭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럭저럭. 예, 내가 그럭저럭. 머리 아파 약 먹어. 잠 안 와? 약 먹고 자. Why not? 내가 기운 없어 좀 쉬어. 예. 또 뭐 걸어간 지팽이 좀 짚고 뭐 그냥 그러고 할 일 하면 되지. 예. 꼭 10대처럼 뭐 그런 생각. 그냥 그럭저럭. 밥 먹는 것도 나이가 들면 세월이 가면 자연의 식욕이 줄어요. 예. 당연하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먹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거를 눈 나빠지면 안경 쓰면 되잖아요. 또 청력 나빠지면 보청기 쓰고 예. 그런 걸 괴로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그럭저럭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귀가 먹어서 이게 안 들려.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을 그걸로요. 예. 예. 그건 참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럭저럭. 예. 또 예를 들어서 뭐 저 심장이 나빠요. 요새 심장 수술 잘하잖아요. 예. 그러고 또 그럭저럭 약 먹고 살아가면 되고. 예. 이렇게 나는 그럭저럭이라는 그 인생관을 꼭 갖길 원해요. 그때 건강에 있어서. 예. 이 그럭저럭.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벗어 그냥 다른 쪽 다리로 가면 그럭저럭 가면 되지. 내가 하루에 먹고 활동하고 걸어다니 그 점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그럭저럭 같은 생각을 꼭 가지세요. 그렇지 않고 뭐를 젊을 때 비교하거나 나을 비교하지 마시고 그럭저럭. 나 이 정도면 만족해. 쟤 뭐 뛰어다니잖아. 뭐 동기 동창인데. 야, 난 뭐 지팽이 짚고 뭐 내가 뭐 아쉬울 거 있어 하는 그럭저럭 하는 인생관. 네. 그럭저럭 하는 것 가지고서 노화를 맞으면 그렇게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럭저럭 사는 방법이 뭐냐? 지금 우리 얘기하는 많은 문제들이죠. 네. 뭐 생활 습관 이야기, 네. 뭐 무슨 뭐 기호품 이야기, 뭐 유전 이야기, 뭐 다 그렇잖아요. 그 뭐 생활 습관 가운데 우리가 구태여 뭐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골고루 먹어라. 못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먹자. 뭐 고기 조금 먹고 밥 먹고 골고루 먹자.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편식을 하려고 그래요. 몸에 좋은 음식 있는 줄 알고 뭐 이거 먹겠다 저거 먹겠다. 뭐 그것도 시기마다 많이 달라져요. 어떨 때는 광풍이 불어서 그거 없어서 못 먹고 막 또 뭐 소식하겠다. 네. 있다. 하여튼 음식 때문에 한국 사람이 스스로의 건강을 망쳐요. 오히려 딱 원칙은 뭐든지 골고루 적당히 감사하고 먹으면 돼요. 그 이상 그게 해답이 없어요. 누군 또 이러잖아요. 뭐 간헐적 단식이 좋다 그래서 그렇죠. 뭐 열 몇 시간은 굶는 게 좋다 그러고. 그렇죠. 뭐 그런 거 다 헛소리거든. 헛소리. 네, 그리고 또 뭐 채식해라, 뭐 소식해라 이게 다 헛소리라고. 예. 그리고 뭐 기름길 헛소리고.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철학을 잊어버렸어요. 인생이라는 게 왜 사냐면 예. 먹기 위해 살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서에 네가 얼마나 잘 먹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왜 안 먹겠다 그러고 뭐 현미 먹고 돌아다니고 뭐 보리밥 먹고 뭐 청국장 먹고 뭐 헛소리하면 다니냐 그런 얘기예요. 채식한다 그러고. 예. 그래서 이거 정말 한국 사람들 생활 습관 가운데 버려야 돼요. 편식하지 말아라. 골고루 적당히 감사하면서. 예? 자, 너무 과식하지 말고. 그거 하지 뭐 단식 왜 해요? 간헐적 단식. 왜냐면 그건 이제 나는 얘기하지만 그다음에 운동이 맞아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예. 빼는 만큼 더 먹을 수가 있어요. 즐겁죠. 그냥 운동하면 더 많이 돼요. 난 저녁 한없이 먹어요. 난 지금도 7kg를 한 그래서 시간에 삼시세끼를 다 드세요? 그러면 다 들죠. 아침 꼭 적당히 먹고 대신 이제 내가 원칙을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이 뭐가냐면 예.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이에요. 김 사장님도 미국 사람들 그런 거 못 보셨죠? 예. 예? 아침 브레이크패스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간단히 뭐냐면 먹죠. 패스트를 브레이크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심플 간단해. 예. 커피 한 잔 도나스 하나 먹으면 끝 아니에요. 예. 그리고 중간에 뭐 좀 마시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왕처럼 먹으려니 아침 벌려 먹으면 밥 먹으면 그 졸려서 일하갔어요. 그렇잖아요. 그 둘째 런치는 우리는 뭐 그건 똑같아요. 런치 뭐 햄버거 하나도 좋고 미국에서 샌드위치 하나 좋고 뭐 또 우린 푸짐하게 먹는 사람 많아요. 한국 사람들. 뭐 그런데 그다음에 저녁은 디너 아니에요.
여럿이 모여서 신나게 좀 마시기도 하고 두 손이나 또 먹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스러운 거죠. 인생이죠. 뭐 선진국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아침을 그냥 왕처럼 먹고 가서 직장 가서 졸고 많이 먹으면 졸려요. 점심은 또 직장을 먹고 그다음에 저녁 와서 조금 먹고 굶고 자고 이게 인생이 아주 잘못된 거꾸로네요. 거꾸로 살아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딱 내 말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뭐든지 골고루 감사하면 적당히. 그 이상 그 이하 없어요. 음식의 종류 몸에 좋은 거 없어요. 따지지 말고. 네, 절대. 환자인 경우는 가려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의사 처방에. 의사 처방이니까 뭐 저 짜게 먹지 마라, 맵게 먹지 마라 좀 그건 의사 처방대로 하는 거 환자니까. 그다음에 우리 저 얘기하지만은 운동 열심히 한다, 자기에 맞게. 뭐 그 두 가지가 우리 변수예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배우자를 잘 만나셔야 돼요. 와이프 잘 만나고 남편 잘, 이 남편 잘 만나면 와이프 고생해요. 또 와이프 잘 만나면 남편 고생하고. 왜냐하면 이게 성격이라든지 취미가 다르다 보면 이상하거든요. 그게 스파우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최대용약서로 최대로 존중하면서 나는 서로 져가면서 살면 돼요. 세상에 제일 못난 놈이 와이프한테 이기는 거예요. 그 와이프하고 싸워서 이겨서 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와이프한테 그런데 그럼 남편하고 싸워서 이겨서 뭘 거냐고. 그러니까 제일 못난 놈이 하여튼 만난 사람들이 배우자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싸움 나면 착 빨리 지라고. 그렇게 하면 스파우스 관계 별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또 요새 현재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좋은 의사 하나 구해요, 주치의로. 막말로 미에서 배 나오고 그 지저분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운동도 안 그런 의사는 피하세요. 미안하지만. 의사가 자기가 건강 안 하면 그럼 사실 그 아주 백합 같은 의사. 뭐 무슨 농담에 나 같은 농담이죠. 내 농담입니다. 참 술 뭐 이렇게 긍정적이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뛰면서 그런 의사. 그런 의사 딱 구해가지고 뭐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진찰 받고 골고루 먹고 저 편식 안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시고 좋은 주치의 만나시고 그런 거. 그럼 뭐든지 의학적인 건 자기가 한국 사람은 또 지가 의사예요. 어디 아프셔서 감기 들어서 왔어요. 어디 아이고 주사 좀 놔주세요. 뭐 거의 이상하게 우리나라 분들은 자기가 진단하는 분이 많아요. 또 친구 진찰해줘. 오케이 야야 50견이다. 뭐 어디 가봤더니 잘하더라. 이런 거 버리시고 딱 의사면은 의사 하나 잘 정하셔가지고 뭐든지 의학적인 거 그분에게 그렇게 하면 인생에서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결과야 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박사님만 비밀로 하실 만한 식습관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좀 난 이건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이런 건 먹는다. 그런 건 정말 없어요. 정말요? 정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요즘에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이 어떠신지 한번. 내 감사한 게 이 나이까지 와이프가 아침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복잡하면 안 좋잖아요. 간단하면 좋으니까. 그렇죠. 난 와이프를 존중하며 간단히 하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똑같이 먹어요. 아침에 계란하는 게 삶은 계란. 그다음에 저희는 빵 조금 먹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누른 밥으로 바꿨어요. 그다음에 뭐 채소, 뭐 피망, 뭐 브로콜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샐러리. 뭐. 계란은 오래 드셨어요? 네, 또 오래됐어요. 그건 정말 좋은. 그리고 딱딱 해놔가지고 구고. 그다음에 캐럿, 당근 좀 요만큼. 또 조그만 저 도마도 하나. 방울도마도. 방울도 하나. 뭐 그 정도 이렇게 조금 소복하게 한 접시 담아요. 그다음에 그 콘 있죠. 콘. 콘.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왜 저 알갱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미국엔 많잖아요. 한국엔 좀 드물더라고. 근데 옥수수 한 뭐 조금 정도 뭐 조금 넣고. 뭐 그리고 이제 주스, 토마토 주스 뭐 이런 거. 이거 아침 다 해요. 이제 그러고 그냥 그거 먹고 출근하시고. 출근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사람이 또 커피 마셔야 되잖아요. 커피 마시는데 전 믹스 커피만 마셨어요. 최근에는 블랙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그거 한 잔 마시고. 주무시는 데는 전혀 관계 없어요. 점심은 이제 근데 재밌는 게요. 커피 마셔야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놀미 없. 내가 의사 보니까 그게 없어 세상에는. 예.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마셔야 자요. 많은 사람들이 커피 마시면 잠 못 잔다 그러잖아요. 그건 그게 자기 생각이고요. 나타나더라고요. 생각.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구내식당. 구내식당. 예. 그건 뭐 일정하니까 메뉴가 예. 예. 월화수목금 일정하니까 건강식이죠, 뭐. 적당히 먹죠. 예. 저녁은 이제 운동 끝나고 예. 먹고 싶은 거 푸짐하게. 근데 역시 좀 세월이 가니까 옛날처럼 많이 못 먹어요. 예, 전에는 많이 드셨어요. 저녁은 양껏. 그리고 또 저는 환자들에게 당뇨 환자는 과일 먹지 못하게 해요. 또 살찌는 거. 근데 나는 뭐 과일 먹어 상관없으니까 밥 먹고 과일 조금 먹고. 그렇죠 뭐. 그리고 내 콜라를 좋아해가지고. 콜라요? 예, 콜라 아주 내 좋아해요. 이 콜라 하루에 한 두 손을 깡통 마셔요. 지금도요? 지금도 맛있어요. 그 저거 제로 콜라라고 이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콜라 오리지널? 레귤러 콜. 그 무슨 해로 뭐 어떤 사람 뭐 패스트푸드 뭐야 그거 헛소리예요. 패스트푸드 못 먹어서 죽지. 그거 먹어서 죽지 않아요. 나는 햄버거 전문인데 아주 햄버거 잘 먹어요. 우리가 급할 때 샌드위치 햄버거 먹고도 일하잖아요. 네. 그게 뭐 나쁜 게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 막 햄버거 뭐 패스트푸드 그러는데 나는 반대예요. 콜라, 라면, 햄버거 이런 거는 우리 뭐 라면 잘 먹어요. 저녁 때 많이 먹어요. 라면이 식욕을 좀 돋구거든요. 그래서 좀 맘마도 그러면 라면 합시다. 라면 먹고.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는 네. 전혀 너무 강박관념 가지 마. 전혀 뭐 신경 쓰지 않아요. 특별한 질환이 없고 내가 정상적이고 그냥 대체로 건강하다 보면 먹는 거를 너무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내가 의사로서 경험을 농담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은 이미 다 고인이 되셨어요. 그래요. 이미 다 고인. 네. 돌아가셨고 네. 그런 거 안 따지고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 살아요. 네. 그래서 내가 농담하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그 뭐 먹는 거 따지고 네. 뭐 따지고 뭐 원칙 그건 절대 하지 말라. 네. 아주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운동도 안 하고 먹고 어떤 사람은 살아 있고 그냥 원칙 지키고 뭐 탁탁한 사람 다 죽었더라고. 농담 반. 그게 내가 뭐냐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내가 그게 오래 사는 줄 알아요. 그거는 근데 의사 선생님은 통상 그렇게 말씀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로서. 아니 내가 의사인데. 그러니까요. 난 근데 의사가 확실히 얘기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가 지켜야지. 건강 제아. 그러니까 뭐 만약 음식이 문제 음식 자기가 지켜서 하여튼 아까 얘기한 4가지 원칙을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매일매일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죽고 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에요. 나나 아마 김상현이 몇 달로 정해 있을지 몰라요. 난 굳게 믿어요. 내가 의사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고 살아나더라고. 꼭 살아야 될 사람 돌아가시더라고. 그래 죽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한다고 봐요. 걔는 인명재천이라는 말을 믿어요. 그래서 기꺼이 나도 몇 살 아마 그럼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거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내 시청자에게 얘기 드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게 인생을 즐겁게 멋있게 사는 데 방법이 뭐냐. 먹기도 잘하고 또 먹기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도 그렇죠. 하고 친구도 많고 또 친구나 술도 한잔하고 또 뭐 가끔 옛날에 우리 때는 인사하면 담배 주고받았어요. 담배 탁 좀 그렇죠. 바꿔다니고 인사했거든 옛날에. 뭐 그렇다고 죽은 놈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건 남의 관계하지 말아라. 아까 얘기한 그럭저럭 살면서 그래도 좀 신경 쓰려면 골고루 먹는 거 배우자. 네. 주치, 운동 이거는 좀 지켜라. 나머지는 즐겁게 지내고. 술도 좀 먹어도 되나요? 술 좀 먹어야죠. 뭐 요새 술 가지고 의사들이 뭐 발암 물질이 난 제일 지금 내가 힘든 게 술만 먹는 거예요. 나 술 한 잔도 못 해요. 원래 체질적으로? 원래 못 해요. 아버님. 그게 난 지금도 제일 내가 좀 저거 한 게 술 좀 먹었으면 친구들하고 인생 살면서 헛소리도 좀 하고 술 먹고 뭐 그러기도 하고 좀 막말로 토해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봐요.
근데 그걸 꼿꼿하게 있으려니까 이게 죽겠거든. 그래서 술은 건강 측면에서 보지 말아요. 예. 그거는 그냥 일종의 인생 측면에서 봐요. 그러면 중독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아, 그럼요. 그러나 예. 술은 그저 적당한 선에서 친구와 어울리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뭐 난 그렇게 허가해도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술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하나는 네. 여우의 단계. 여우. 조금 먹으면 약간 맞춰서 해롱해롱한다 그러죠. 예. 그리고 뭐 당신이 제일 이쁘다 그러고 야 네가 제일 회사 직원 막 칭찬 막 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예. 이걸 여우의 단계래요. 팍스 스테이지. 조금 더 먹으면 사람이 흠해져요. 막 아무개 욕하고 뭐 주위 욕하고 부시고 이걸 올프 늑대의 단계라고 그래요. 세 번째 완전히 취하면 돼지처럼 아무데나 먹고 뒹굴고 살아요. 술은 여우의 단계.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그래야 남에게 인간성 좋다 소리 듣고 잘 어울리고 그러지. 그 다음 단계부터는 기피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냐? 그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는 2잔이라 그래요. 와인 2잔, 와인 2잔. 위스키 2잔, 그다음에 맥주 2캔, 그 소주 막걸리 2잔. 내가 모르게 한 병, 예. 그다음에 소주는 한 반병. 반병 정도. 예. 이 정도가 난 팍스인데 내 네. 친구들 어떤 환자는 그래. 그거 기별도 안 갑니다. 그렇게 먹으려면 안 먹죠. 당신은 그럼 뭐 그때까지는 뭐 대신 많이 먹어 좋은데 제발 팍스 스테이지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은 난 그렇게 의사로서 뭐 먹지 마라. 그러나 환자들에겐 아니죠. 중독자 또 간 나쁜 사람 이거는 술 먹지 말라. 그렇게 내 얘기를 드려요. 네. 담배는요? 난 담배는 사실 의사로서 담배를 피라는 건 어폐가 있어요. 그렇죠. 담배를 안 피는 게 원칙이에요.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네. 3분의 1은 막말로 죽어도 끊질 못해요. 거의 아무리 끊어내도 안 돼요. 며칠까지 말고. 예. 그 3분의 1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렇죠. 그 사람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그 너무 그냥 죄악시약을 죄인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그냥 담배 막 죄악시하고 그러지 말고 연착륙을 시키자. 그래서 내가 담배 문제 시민행동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 그 가능하면 3분의 1을 위해서 예. 좀 인간답게 품위 있게 담배를 피게 해서 끊게 하자.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담배보다 좀 덜 해로운 게 있잖아요. 네. 담배 종류 많은 것 중에서. 네. 예. 그거로 우선 가라. 네. 그다음에 자꾸 가서 담배를 끊어라. 그게 내가 지론이에요. 그렇죠. 막 비난해가지고 그러면 예, 비난 뭐 사회적 비용만 더 들어요. 그냥 완전히 그리고 돈만 쓰고 금년운동 전부 다 실패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만 1,500억 썼어요. 지금 뭐 한 600억 900억 쓰는데 성공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는 피지 못하게 하면은 그건 조금 할지 모르지만 그 담배라는 게 피지 못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노력을 피지 못하게 하는 데에 기울여야 돼요. 일단 들어와서는 3분의 1은 못 끊어요. 그래서 나는 3분의 1의 관심도 가져야 된다. 소프트 랜딩 하겠다.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 끊는 게 원칙이죠. 어떤 사람 뭐 의사가 담배 피라고 그러고 뭐 나는 그 봐봐요 전자담배 얘기를 해요. 이론상으로는 만논문하지만 전자담배가 남에게 연기 덜 가고 또 좀 깨끗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들어있는 내용이 담배보다는 조금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 뉴질랜드 영국에서는 의사가 처방을 해줘요. 전자담배를. 그러고 나서 이제 끊게 하는데 난 거기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막 전자담배도 막 죄악시하고 더 나쁘다 그래요? 그냥 더 나쁘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끊어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3세 현역 의사시면서 정말 건강에 관한 한 많은 부러움을 받고 계시는 윤방부 교수님의 건강론은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인생론 이것도 한번 잘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죠. 자, 2부에서는요. 요즘 저도 일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약병이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성분이 뭔지도 모르는 영양제를 어마어마하게들 드시는데 과연 이게 우리 건강을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 또 그 외에 우리 건강에 대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많거든요. 여러분 2부에서 윤방부 교수님과 그런 얘기를 좀 더 재밌고 차근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요. 한 5분 쉬었다가 윤방부 교수님과의 2부 순서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